주제입니다. 환갑에 찾아온 황급빛 인생 이야기 해주실게요. 네, 여행 작가로 거듭난 김원희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갑에 떠난 자유여행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여행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올해로 벌써 여행을 떠난 지 13년 되는 13년 되어가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오른쪽으로 가서 강의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반대로. 아유, 네네. 예. 방송은 또 취미가 아니셔서 익숙지가 않으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취미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다니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그냥 40대까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우연히 컴퓨터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는 시간 강사로 짬짬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머님도 같이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사시고. 네, 아들과 딸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도 집에서도 나만의 시간이 없었죠. 네, 그렇게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부모로서 자신보다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내 이름 사라지잖아요. 정훈이 엄마, 지훈이 엄마, 또 혜선이 엄마, 아니면 503호, 802호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갑이 됐을 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니까 나도 이제 애들이 다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여행을 좀 다니고 내 자신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해방 선언을 했죠. 어머, 뭐라고요? 그냥 나도 이제 좀 여행 좀 다니고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렇게. 멋지시다. 이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여행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도전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맨 처음 떠난 여행지가 어디였어요? 제 첫 자유여행이자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여행지가 바로 프랑스 파리였어요. 파리. 첫 여행지로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꽤 높은데. 제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 우연히 읽은 책이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 속에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문학인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무명 시절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점을 중심으로 그 파리라는 도시를 즐기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서 내가 파리를 여행을 떠나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저희랑 감성이 다르네요. 저희는 여기가 좋더라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거길 갔는데 책 보다가 이 서점이 있는 파리를 가면 완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신데 근데 자유여행은 무섭지 않으신가요? 사실 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신 초보자였는데. 근데 그때 그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망이, 그 설레임이, 그 무서움을 이렇게 없애준 것 같아요. 눌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 자체가 설레잖아요. 수십 년 집안에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이른바 패키지 여행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계획 다 세워놔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찾아보고 계획을 짜야 됐지만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서점 같은 것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책을 통해서 찾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지에 가는 정보도 미리 알고 그런 과정이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짜고 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저한테는 자유여행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즐기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책을 보고 파리로 가신 거잖아요. 책이 네. 좋아서. 네. 그러면은 그 책에 나오는 장소도 다 찾아가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책 속의 그 느낌과 직접 봤을 때 예. 뭔가 좀 색다르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그 제가 원했던 책방에 처음 갔는데 그냥 다른 생각보다 내가 오고 싶었던 책 속에서 봤던 그 벽행지에 내가 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여기에 왔네? 그런 생각. 그런 게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에펠탑도 보셨죠? 그렇죠. 파리니까 당연히 에펠탑도 보고 몽마르트도 가보고 그렇게 유명한 명소도 많이 갔죠. 그런데 제가 파리를 여행하면서 이런 명소보다 더 눈이 가는 게 있었어요. 그 파리 도심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이 그 하는 애정 표현, 그 스스럼 없이 길에서 하는 애정 표현. 근데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길에서 포옹도 하고 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추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볍게 입도 짝짝 맞추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어요? 아니요, 신기했어요. 어머 저러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프랑스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 표현 방법이었던 거죠. 그 프랑스식 인사였던 거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이런 파리의 그 생소한 문화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폐쇄된 공간에만 오래 있다가 창문 하나가 싹 열려서 그 바깥 세상을 보게 된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확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평생 같은 공간만 오고 다니다가 네, 새로운 네.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죠. 예, 그때 막 머리에 어떤 창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른 세상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저때 창문을 하나 여시고 그 뒤로 창문을 계속 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열고 계시는 거 좋지만은 어려우셨던 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첫 자유여행. 많죠. 네. 예, 다 자유여행이고 그 혼자서 정보를 찾아서 다니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예상 못할 위기가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마다 그 천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하루는 이제 친구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정거장을 착각해서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내린 장소는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는 그 파리 외곽지대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이렇게 원활히 다니는 곳도 아니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 막막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막막하니까 그 시절만 해도 종이지도 갖고 다니셨어요. 네, 그 벌써 오래된 때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렇게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종이지도 큰 종이지도에만 의지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막막해서 생각한 게 친구하고 둘이서 우리도 이 히치하이킹 한번 해보자. 누가 우리 보고 태워줄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화에서 보는 네, 네. 요거를 하셨다고요? 진짜 그거 했었어요. 요거를 예. 여기요 같이 이거를 네, 둘이서 했어요. 근데 아무리 히치하이킹해도 금세 차를 얻어 타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저 영화에서 볼 때는 빨리빨리 세워주던데. 그건 영화고요. 영화니까. 근데 우리는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둘이서 우리가 좀 더 젊고 예뻤으면 빨리 세워줬을 무슨 텐데 이래서 안 세워주나 보다 하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피곤하면 좀 옆에 와서 쉬었다가 또 가서 하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아이고. 길에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정말 지쳐가는데 그 어떤 차가 하나 쓱 이렇게 오더니 우리 앞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청년이 내리더니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까 자기가 일 보러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때도 있더니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일을 보고 돌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있다고 걱정이 돼서 한번 내려봤다고 그러시는 진짜 천사다. 예, 친절하네. 그래서 정말 그때 수호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버스 정거장까지 다시 오게 됐는데 네. 그 오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손짓 발짓 그리고 서툰 영어까지 섞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일본인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바로 미스터 팍 그러시는 거예요. 미스터 그리고 팍? 미스터 박지성 씨를 지성 씨. 그때 지성 예, 제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미스터 팍 이러더니 엄지를 착 지키면서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멋진 선수라고 하는 요새는 해외 나가면 온 도처에서 써니 손흥민 선수 얘기만 해. 맞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박지성 그래서 선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오면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면 프랑스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소문 좀 내달라고 그렇게 네, 소문 부탁까지 다 났네. 했어요. 전국적으로 소문 냈네요. 맞아요. 예, 약속 예. 지키셨어요. 그러면 그때 프랑스 파리가 처음 여행지였고 13년을 다니셨으면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디 다니셨어요? 한 26개국을 다녔는데 26개국.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생각나는 곳 네. 예, 거기가 사진 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독일 미넨이에요. 맥주를 여기서 마셨는데 그 맥주 맛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독일은 또 맥주죠. 예. 독일도 가셨고. 예, 독일은 맥주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예요. 예, 성바실리 대성당인데 러시아는 유독 제가 그 책을 좋아하니까 도스토예프스키 그런 분들이 고향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네. 예, 갔던 곳이에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 그 호프부르크 왕궁인데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지다. 예,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니까 이 크고 작은 그 클래식이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인가 베네치아 브라노 섬이에요. 아, 베네치아에서 섬까지 또 예, 들어가셨네요. 네. 알록달록하고 이쁘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뭐 걷기만 해도 좋은 곳이었어요. 예, 여기는 스위스 그린델발트예요. 여기는 제 친구들하고 갔는데 5이 갔는데 네. 그 친구들이 꼬마 때부터 같이 살던 동네 친구였어요. 예, 꼬마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를 할머니가 돼가지고 간 거죠. 예, 그래서 아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이렇게 솔직히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체력적으로 여행 다니시는 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오히려 여행을 다니기 전보다 여행을 지금 하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장거리 여행이라서 부담이 될까봐 영양제도 많이 챙겨가고 피로 회복제도 챙겨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잘 안 챙겨가요. 네. 그걸 거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죠. 네.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여행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길을 찾아서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길 찾는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도 생존이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서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생각에 머리도 건강해져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그런 치매 그런 예방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사셨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예, 네. 여행 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유, 진짜 동안 비결이 여행이셨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네. 그 한동안 우리 코로나 있어서 해외 여행 못 가는 시기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길이 막히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 그 간이역 여행이에요. 간이역. 예, 너무 벅적벅적하는 명소보다 네. 이렇게 좀 조용한 곳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이역은 이용객도 작고 규모도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이런 곳은 이제 뭐 이미 폐역이 돼서 없어진 곳도 있고 어떤 역은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사실 열차라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주요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이역이 대부분 역사가 다 오래된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네. 또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이런 열차를 타고 예, 생활을 하셨구나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간이역은 작은 역이어서 KTX가 정차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네. 대부분 무궁화로 무궁화. 이동을 하죠. 무궁화는 요금이 싸요. 네. 예, 경로우대는 더 싸요. 주말에도 그 경로우대 요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열차는 느리게 가니까 아침에 나갈 때 뭐 계란 한두 개 삶고 사이다도 한 병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은 기차 타고 가면서 그는 간식도 먹고 차창밖 바깥 풍경도 보고 친구하고 둘이면 둘이라서 좋고 혼자면 혼자라서 좋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알뜰하게 여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 보기엔 선수예요, 선수. 선수. 네. 네. 게다가 이런 소소한 기록들을 책으로까지 남기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정말 지혜로우신 거죠. 네. 진짜 취미가 이제 오. 이분도 황금빛으로 인생을 바꿔 놓으셨네요. 아니 여행 작가로 책 출판해서 돈도 버시는 거예요. 진짜 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예.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겨 이제부터라도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입니다. 혹시 저렴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오셨어요. 국내 여행은 아까처럼 그런 간이역은 진짜로 여행 경비가 작게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처럼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요. 네. 해외여행은 저는 패키지는 거의 안 다니고 자유여행만 다녀서 저 나름대로의 전략 방법이 보통 여행을 가면 교통비, 숙박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숙박비 또 관광비. 근데 이제 교통비는 각 나라마다 해외 여행객만을 위한 그 교통 패스가 있어요. 예. 교통 패스. 그리고 숙박도 그 어떤 일반 호텔 말고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방학 때 오픈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굉장히 저렴해요. 네. 저렴하고 또 그 군내 학생들이 먹는 그 교내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알뜰하세요. 네. 그렇게 여행지에 다닐 수 맞춰서 있죠. 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여행지를 예,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유여행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네, 아유 선생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더 많은 여행지 다녀오셔서 맞아요. 예. 더 많은 이야기 세상에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